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이며 지진과 말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로마 신화에서의 이름은 넵튠이죠. 그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로 제우스, 하데스와 함께 올림포스의 12신 중 하나입니다. 그의 상징인 삼지창을 사용하여 바다를 지배하고 지진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섬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포세이돈은 말을 아주 사랑했으며 그의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출생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의 부모는 티탄 신 크로노스와 레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가 예언한 대로 자신의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출산하자마자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포세이돈의 형제인 제우스를 구하고자 돌을 싸서 아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크로노스에게 먹이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제우스는 자라서 크로노스를 해치우고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그의 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중에 포세이돈도 있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크로노스와 티탄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싸움을 벌였고 이것이 신들의 전쟁, 티타노마키아로 불리웁니다. 이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하면서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 되었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 되었습니다. 포세이돈 대표적인 상징물로 삼지창과 말이 있습니다. 삼지창은 그의 바다를 지배하는 권능의 상징이자 그의 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삼지창은 긴 지팡이에 3개의 뾰족한 끝이 있는 무기로 포세이돈이 바다를 지배하고 지진을 일으키며 심지어 섬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삼지창은 그의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며 그를 바다의 신으로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삼지창은 포세이돈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고 그의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다를 통해 세계 곳곳에 그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또한 말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말을 만든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그의 주요 상징 중 하나입니다. 말은 그의 권능과 힘의 상징인 동시에 그의 많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름다운 메두사와의 관계로 인해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포세이돈이 말을 상징으로 삼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그의 땅과 바다를 오가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의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종종 말의 무리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비교되곤 하는데 이는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땅을 흔들며 지진을 일으키는 모습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서 수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의 자식들 중 일부는 인간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동물이나 괴물의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자식들 중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페가수스는 가장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 속의 생물 중 하나로 날개 달린 말입니다.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목이 잘려난 후 그녀의 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트리톤은 반인반어의 형태를 가진 바다의 신으로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수하입니다. 그는 종종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들고 그의 전차를 끌며 나타납니다. 폴리페모스는 사이클롭스로 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디세이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오디세이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에 대한 포세이돈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이자 왕으로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를 구했습니다. 일부 버전의 신화에서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포세이돈은 수많은 자식을 두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바다를 지배하는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그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권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포세이돈의 신화와 전설은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의 성격, 권력 그리고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주요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테네 도시의 보호신을 결정하기 위한 그들의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아테네 도시의 보호신을 결정하기 위해 포세이돈과 아테나는 각각 도시에 선물을 줬습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땅에 꽂아 소금물 분수를 만들어내 그는 이것이 도시의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아테나는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람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열매와 오일은 음식, 난방,
조명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두 선물을 고려했지만 결국 아테나의 감람나무가 더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도시의 보호신이 되었고 도시는 그녀의 이름을 딴 아테네라고 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세이돈의 강력하고 격렬한 성격과 아테나의 지혜와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과 신들 간의 관계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포세이돈과 메두사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메두사가 뱀 머리의 괴물로 변해버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처녀로 아테나의 여신의 제단에서 섬기는 고귀한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사랑을 받았고 둘은 아테나의 성전에서 함께했습니다. 이 행동은 숭배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테나는 이를 알게 되자 분노했으며 그녀는 메두사를 저주하여 뱀 머리의 괴물로 변형시켰습니다. 또한 아테나는 메두사를 보는 이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를 받은 후에는 아무도 못 오는 곳으로 언니들과 같이 은둔하지만 결국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메두사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에 떨어지자 거품이 일고 그 거품에서 두 명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로 메두사의 목이 잘려난 후 그녀의 피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크리사우르로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검을 휘두를 정도로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황금 검을 든 전사 또는 뱀 모습을 한 괴물의 모습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세이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세이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